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16호 골을 터뜨린 뒤 토트넘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토트넘은 평편없는 전술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를 해고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로 이적하였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맨시티로 온 손흥민은 골든볼 수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널과의 경기는 손흥민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스타 선수인 그는 이 시즌에 16번째 골을 넣은 후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도 감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문은 최근 몇 달간 강하게 퍼져왔고 그가 발언한 것은 축구 커뮤니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북런던 팀에 주목받는 선수로서의 성공을 이룬 선수가 이별을 맞는 것은 토트넘의 팬들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리더십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팬들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실패도 손흥민을 화이트하트 레인에서 떠나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기 전략을 구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결정을 내린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나 자신을 도전시키고 싶고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느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전환이 손흥민 경력에서 중요한 발전이며 다음 단계에서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은 손흥민의 전략적인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력과 강력한 팀 구성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공격적인 힘과 개인적인 주목을 끄는 능력으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팀에 합류할 수 있는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든볼 수상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꿈이지만 손흥민의 재능과 열정으로 그것을 맨체스터 시티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에 참여함으로써 손흥민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간편하게 말하면 손흥민의 이탈은 토트넘이 하나의 중요한 선수를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영향력 있는 스타를 대체해야 하는 것은 토트넘의 관리자와 감독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과 성장 욕구를 갖고 있는 토트넘은 미래에 더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 대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동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관련된 두 팀에 대한 큰 변화입니다. 기대와 흥분이 축구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누구나 이 재능 있는 선수가 새로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남은 시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토트넘과 아스날의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이자 북런던 더비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24승 5무 5패 82득점 26실점으로 리그 1위이며 토트넘은 16승 6무 8패 65득점 49실점으로 리그 5위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승을 위해 중요한 경기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우승을 저지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가기 위해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최근 32경기 동안 11승 8무 13패로 대등한 양팀이었고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 원정에서 비기면서 선방했고 지난 시즌에는 홈과 원정에서 모두 패배하며 더블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탈리아의 어떤 아저씨가 크로스만 올리던 시절에 졌던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을 상대로 통산 7골이 도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는 첼시와 리버풀과의 경기가 토트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 키퍼 페드로, 포로, 로메로, 더벤, 벤 데이비스, 보베, 호운, 벤탄, 크로, 세비, 메디슨, 베르너, 손흥민의 4-2-3-1로 나왔고 아스날은 라아 키퍼, 토미아, 마갈량이스, 살리바, 파이트 보벨, 나이스, 파티, 외고로, 도르르, 하베르츠, 사카의 4-3-3으로써 메디슨이 비장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뭔가 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토트넘은 홈팀답게 아스날 진영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점유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분, 라이아 키퍼에게 전방 압박을 거는 손흥민이었다. 동작으로 속였고 뒤에 있는 메디에게 주었는데 메디슨의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슈팅이 떠버려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15분, 아스날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호장이 헤더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어 버리면서 토트넘은 호장근의 자체 골로 1-0으로 끌려갔는데 이런 식으로 실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18분,
로메로의 헤더가 살짝 빗나갔는데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20분 메디슨의 프리킥을 로메로가 몸싸움에서 승리하고 헤더를 날린 것이 골대 맞고 튕겨 나왔는데 슬슬 분위기를 가져오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분 더맨의 골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었고, 26분 아스날의 역상황에서 사카의 골이 나오면서 2-0으로는 토트넘이 이 순간 안타까워서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하베르츠의 헤더를 허용하면서 3-0으로는 토트넘이었습니다. 북런던 더비 라이벌 아스날에게 홈에서 3골 차로 박살나고 있는 토트넘이 있는데 오늘 코너킥 역습에서 털리는 코스코 글루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뭘 준비해서 나온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리고 43분 베르너 대신 들어온 존슨이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황소원 감독의 축구 보는 것 같았고, 44분 뒷공간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박스 안에서 손흥민의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말았습니다. 안 넣어줬어야 했는데 너무 아까운 손흥민의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그 전반전이 끝이 났고 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72%를 가지고 슈팅 8개를 기록했고, 아스날은 슈팅 4개를 기록하면서 아스날이 3-0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에는 최소 3-3으로 동점이 필요해 보이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에서 전술 변화를 안 가져온 엔제 감독 밑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손흥민이 포착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50분에는 오늘 컨디션 좋은 로메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2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세비가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하게 수비 3명 안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는데 패스 안 하는 세비를 보며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56분에는 참담해 보이는 표정의 엔제 감독이 포착되었고, 그 뒤로는 정말 걱정하는 토트넘 홈팬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64분에는 로메로가 전반까지 올라가서 키퍼 킥스틸에서 골을 넣어버렸는데, 와, 로메로 오늘 너무 잘해주고 있었고, 이제 2골만 따라잡으면 되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공격을, 아스날은 수비 후 역습하는 양상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세비는 왜 안 보이는 거야? 로메로 왔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에는 큰 압박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털리는데 우리 토트넘은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창피한 클럽입니다. 라이벌에게 3-0으로 털리고 있다니 수치스럽습니다. 클럽을 해체해 버립시다. 지금 당장 모두 해고해 버리라고. 조기가 그리워지는군요. 심한 전반전 결과네요.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나요? 아스날 우승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맨시티 잘해주세요. 제발 따라잡아 주세요. 세트피스 코치 즉각 해고시키고 감독도 해고해버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 준비하는데 15일 걸렸다는 걸 기억합시다. 손흥민은 전반에 3-0으로 앞서는 토트넘 팬들이었다. 오늘 로메로는 공격수로 뛰고 있는가요? 등등 반응을 보이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노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에서 전술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엔제 감독 아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며 전방 압박하는 손흥민이 포착되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50분에는 오늘 컨디션 좋은 로메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52분에 역습 상황에서 세비는 욕심을 부리며 무리하게 수비 3명 안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는데 패스를 하지 않는 세비를 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56분에는 참담해 보이는 표정의 제 감독이 포착되었고, 그 뒤로는 정말 걱정하는 토트넘 홈팬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4분에 로메로가 전반까지 올라가서 골키퍼 킥스틸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로메로가 오늘 너무 잘해주고 있었고, 이제 토트넘은 2골만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공격하고 아스날은 수비 후 역습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5분에 벤 데이비스가 박스 안에서 걷어차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경기는 너무 재미있게 흘러갔고 킥을 차는 손흥민은 왼쪽으로 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의 페널티킥은 알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헤딩 게임만큼 페널티킥을 잘 차는 손흥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은 아스날의 단단한 수비를 깨지 못했고 토트넘은 패배했습니다. 최근에 포 감독은 자신의 상대팀에 대한 맞춤 전략을 짜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설마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아스날에게 맞춤 전략이 아닌 점유율을 높이고 무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메로와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홈에서 진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시즌 16호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개인 기록을 계속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감독이 제발 맞춤 전략을 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에서 특별한 흔적을 남길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축구 세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